자, 인사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지방직 문제풀이 개강하는 날인데 이 지방직 하기 앞서 이 OT 보시는 동영상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막연히 공부를 하기는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직 영어 학습법 그러면 니네 보냐 그런 거 뜨면? 나 같으면 안 볼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조금 바꿔놨습니다. 폭망예고편. 자, 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조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당연한 얘기지만 뭐가 잘못된 게 있나 없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6개월 이상 공부하면 자기가 단어장을 외우던 아니면 어휘 정리한 거 외우던 보는 게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야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저하고 수업을 하신 분들은 계속 기본 이론 때부터 워드마스터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워드마스터를 계속 외울 시간이 없지 않나요? 전공도 해야 되고 뭐 한국사도 외워야 되고 그죠? 근데 독해 들어가면 독해 한 지문 안에 단어 개수가 뭐 몇백 개씩 쏟아지니까 이제 그때는 조금 단어장을 놔도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지방직 대비를 할 때 단어장은 뭐 난 다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 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 나눠서 보면 좋기는 한데 내가 볼 때 전공도 지금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럴 시간은 없고 지금 지방직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워드마스터를 1에서 40일자 정도까지 뒤엔 너무 어려우니까 내비두고 1에서 40일자까지만 한 2회독이나 좀 여유가 되면 3회독 정도 한번 후루룩 돌리고요. 보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돌릴 때 까먹었거나 기억 안 나는 거 V체크 띄워서 두 번째 돌릴 때는 V체크 띄운 것만 한번 보면 되지. 그래서 뭐가 됐든 여러분 일단 수능 단어 한 번은 회독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혹시 까먹었던 거 독해에서 자주 못 빼면 까먹잖아요.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 어휘 시험의 수준 자체가 수능 어휘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단어는 일단 다 알고 있어야 독해도 되고 어휘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면 좋은데 매일 하기가 쉽지 않잖아. 뭐 단어장 매일 보고 싶겠어요? 절대 안 보고 싶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냥 한 일주일 날 잡고 2회독이나 3회독 정도 빠르게 회독은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수능 단어장. 그리고 여러분 단어장 없는데요. 수능 단어장 하시면 하나 사세요. 2달 동안에 여러분 한 2, 3회독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서 붙으면 좋은 거잖아. 수능 단어장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2달 남았으니까 뭐 문제풀이도 다 들었고 여태까지 한 선생님의 풀커리를 다 탔고 뭐 이제 뭐 남는 거 계속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하프만 주구장창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가에 그 전설이 있어요. 하프 좋아하다가 점수가 하프 된다는. 진짜로. 하프 모의고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아침에 하프 모의고사를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우리 동형 실전할 때도 하프를 한 해씩 만들어서 풀릴 건데 그럼 지도 하프하면서 왜 하프를 비하하느냐? 비하가 아니고요. 하프 모의고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프 모의고사를 풀고 자꾸 마음에 위안을 얻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이유도 알아. 전공이 나락갔으니까 전공 파야 되죠. 그나마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래도 뭐 계속 기본 이론 때부터 조금씩 한 게 있어서 그래도 예상만큼은 나오거나 그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뒤에 전공할 시간이 없기도 하고 전공이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전공이 나락갔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뭐 영어는 문제풀이 다 들었고 배울 거 다 배웠는데 그럼 이제 남는 거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문제 계속 풀면 되지 않나? 그래서 하루에 한 해 하프를 풉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난 오늘 영어를 했어. 이렇게요. 하프를 너만 풀어요? 수험생 에블바리 다 하루에 하나씩은 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하루에 한 해씩 하프를 안 푸는데 너만 풀어. 그러면은 점수가 월등히 오르겠죠? 그런데 하프 하나 정도 푸는 거는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이 점수가 좀 많이 폭발적으로 오른다라거나 내가 영어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20문제짜리 동형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라고 합시다. 실전 모고하고 하프 모고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시기에 따라 다른데 하프 모의고사는요 도움이 되지만 얘는 더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면 진짜 매일 그대로 영어를 하는 거 언어는 감이 중요해요. 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좋아해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는 하프가 맞아요. 근데 이제 하프를 푸니까 나는 영어를 매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건 감유지 차원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영어가 지금 아직 합격권에 모자라는데 하프를 하고 있으니까 매일 하니까 꾸준히 쌓이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프는 하프대로 하고 하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프해도 좋은데 그중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휘가 박살인지 문법만 특별히 약한지. 자, 독해도 이렇죠. 그냥 독해 잘해요 못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독해 중에 글의 순서만 못하는지 빈칸만 나오면 쥐약인지 내가 어느 유형을 못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프를 하나를 풀고 매일 하는 게 이제 본인의 루틴이라면 하프를 하나 푼 다음에 문법을 못하면 문법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풀어주셔야 되고요. 독해도 막연히 그냥 독해 문제집 푼다가 아니라 내가 안 되는 유형을 집중 공략을 해야죠. 빈칸이 안 되면 빈칸 문제만 한 20-30분 집중적으로 푸셔야 돼요. 근데 그냥 풀래니까 풀면 안 되고요. 답의 근거를 자꾸 찾아야 돼. 20-30문제를 푸는 동안에 빈칸을 잘하게 되어야 하잖아. 잘하게 되는 건 단순히 풀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 유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누가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문제 풀어서 좀 스스로 터득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 약점 파악이라고 하죠. 안 되는 유형을 좀 몰빵 연습을 골라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같이 해야지 하프를 푸니까 영어를 했으니까 마음의 위안을 잡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점수가 보통 유지거나 조금 떨어지는 쪽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하프 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이 한 3주, 한 달 남습니다. 그럼 그때는 하프도 하고 실전 모의고사도 일주일에 한 3회 풀고 하면 좋은데 그 시간이 없잖아. 뭐 영어만 하다 끝날 일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개 다 하시거나 두 개 다 할 시간은 안 돼요. 선생님 단어도 좀 봐야 되고 뭐 문법도 하라면서요. 저는 하프도 풀고 실전 모의고사도 일주일에 3회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하시면 뭘 해야 돼요? 시험이 한 달 남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 푸셔야 돼요. 왜요? 같은 문제인데. 그럼 선생님 하프 모의고사 10문제니까 하프 모의고사 2회를 한꺼번에 풀면 20문제잖아요. 2회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는 둘 다 할 게 아니면 실전 모의고사를 푸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2달 남고 본인이 뭐 2달이든 석 달이든 심적으로 영어를 더 할 여유가 있을 때는 하프도 하고 실전 모의고사도 뭐 일주일에 한 1-2회 정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신 시험이 임박하면 실전 모의고사 20문제 푸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요? 해봤잖아. 너 하프 풀 때 10개 풀 때의 그 스트레스와 20문제 풀 때의 스트레스가 같아요? 달라요. 실전 모의고사 풀 때가 더 스트레스 받을걸? 일단 페이지 넘겨서 지문이 길어지는 순간 읽기도 싫잖아요. 그죠? 그걸 견디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게 지겹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뒤에는 문제를 대충 보고 대충 읽고 찍어서 점수가 안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집중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문제를 피곤하게 굳이 풀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이유로 하프 2개를 몰아서 20문제 풀면 안 돼요. 동형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한 해랑 하프 2개 묶은 거랑 피로도가 달라. 실전 모의고사 20가 훨씬 더 피로하고 지겨워요. 그걸 견디고 20문제 20번까지 푸는 동안에 집중력을 유지를 해서 점수를 계속 올려야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약간 다르니까 하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프 하나 풀었으니까 난 오늘 영어를 했어 라는 자기 위안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프 좋아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점수가 하프 될 수 있다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이제 반대입니다. 보통 생각하면 두 가지죠. 뭐 남은 거 문제풀이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조금 더 신중한 경우기는 해. 내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점수가 안 나와. 영어 말고 다른 과목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나 기본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기본기가 모자라나 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본서만 주구장창 또 달달달달 외우기만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난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영어 선생의 기본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어 선생님의 기본서에 있는 문제나 문장이 그대로 시험지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변형이 되고 그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서의 내용을 한번 훑어주는 거는 좋은 거지만 계속 기본서만 보면 문제의 그 문장이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점수 오르지 않아요. 그럼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 지금 2달 남았잖아요. 항상 똑같아. 한번 요약하고 문제 풀다가 또 요약 내용 까먹을 쯤 되면 다시 요약하고 문제 풀다가 또 한두 달 문제 풀었는데 앞에 거 까먹을 때쯤 되면 요약하고 이걸 반복해야지 기본서만 보거나 문제풀이만 하거나 하면 꼭 빵꾸 나는 데가 생깁니다. 그 빵꾸 나는 그 5점, 10점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점수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그러니까 항상 요약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또 다시 어떻게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풀면 이 문제에서 많이 보던 건 기억나지만 자주 안 나오던 건 또 까먹는데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지엽적인 거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게 나오기도 해. 그래서 이 영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딴 것도 그래요. 다시 한번 요약을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해요? 문풀. 근데 여러분 요약이라는 건 다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맹점이 이거예요.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다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좀 늘어져. 뭐라 그러지? 긴장감이 떨어진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기가 싫거나 하긴 하는데 대충 하게 돼요. 자기는 봤다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게 생기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게 아니면 짧은 단타짜리 요약 특강을 듣는 걸 추천을 해요. 그거 강의를 좀 들으면서 본인이 좀 정리하고 외우고 그래서 그걸 하고 문제풀이 다시 요약하고 문제풀이. 지금은 시험까지 2달 남았으니까 요약 한번 하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시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본인이 계획 세운 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 정리할게요.
자, 지방직 폭망하지 않으려면 일단 수능 단어장 2, 3회독, 하다못해 1회독이라도 한번 해서 기억 안 나는 거 체크라도 해서 그거라도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출제 포인트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까먹은 거 있어요. 다시 한번. 그냥 여러분 읽으면 안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냥 읽어서 아 맞다 이런 거 있지. 이거는 복습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독서지 독서.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문제 푸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물어보면 답이 나오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대답하세요. 명사절 접속사 불러. that. that 다음에 whether부터 나오면 어떡해? that, what, whether. whether랑 같은 애. if 마지막. 까먹었지?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 이게 부르면 바로 나올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하시고 물어봤을 때 답이 바로 안 나와. 들으면 알지만 바로 나오진 않아.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여러분 네가 기억이 희미한 그거 나오면 틀릴 확률이 되게 높다란 얘기예요. 다 아는 것 같아서 요약을 보는 게 요약서 보는 게 지겹다는 거 너무나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볼 때 하기는 했다고 했는데 건성건성 보면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잖아. 할 때 조금 꼼꼼하게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출제 포인트 암기를 하고 암기가 끝나면 문제를 푸셔야죠. 되셨어요? 항상 이건 여러분 영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과목도 내가 뭐 한국사라던가 전공이라던가 할 때 요약 정리를 한번 꼼꼼하게 훑고 외우고 그 다음 문제 푸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2달, 1달 반 이렇게 국가직, 지방직 사이의 텀이 좀 짧은데 그 사이에 점수폭이 꽤 많이 상승을 해요. 다만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일단 지방직을 겨냥을 하든 국가직, 지방직을 다 겨냥하든 간에 첫 번째 한 해의 첫 번째 시험이 국가직이죠. 그러니까 그때 올인을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2달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2달에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책을 폈는데 막 안 들어오고 막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경우. 게다가 국가직이라도 합격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국가직도 애매하거나 안 됐어. 그럼 지방직에 올인해야 되는데 번아웃이 오면 올인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좀 쉬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좀 쉬어야 번아웃이 덜 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2달 열심히 하시면 합격을 하는데 그 사이에 주의할 점은 슬럼프가 오거나 번아웃 오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푹 쉬셔야 돼요. 대신 일주일에 일요일 정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TV 보든 뭐 누워 자든 푹 쉬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잡아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하루는 그냥 공부 한 자도 안 하고 푹 쉬셔도 돼요. 그래야 좀 쉬는 날은 쉬고 하는 날은 하고 이걸 좀 해줘야 번아웃이 덜 옵니다. 덜 지쳐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열심히 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합격할 수 있지 여러분? 믿을게요. 동영상 친구도. 자, 지방직 폭망하지 않는 법 여기서 끝내고요. 자, 오늘 문제풀이 개강이니까 또 강좌가 필요하신 분들은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